어제 이제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이제 하게 된 것은 이제 현장을 우리가 같이 동행 취재하다가 그렇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내일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네.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이제 후보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선거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자체적인 여론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느 지역을 가는지를 이제 중요한데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여심위에 등록돼 있는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발표했던 여론조사들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건 많이 보셨어요, 언론 보도로. 네. 그런데 각 지역 단위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지역 언론에서만 보도가 되고 전국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현재 선거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김문수는 어제 왜 강원도에 가는지를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방송에서 했던 게 이제 결국 국힘당이 그 마치 이번 대선에서 그 TK 지역당으로 지금 전락할 좀 우려 때문에 지금 중원을 사실상 포기하고 계속 그 텃밭을 흔들리는 텃밭 표심을 지금 잡는데 부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각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발표했던 그 로컬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하나하나 보니까 실제로 지금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뭐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재명 후보를 네. 이기는 걸 고사하고 사실 TK를 제외하고는 지금 자신을 할 수 있는 곳이 네.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지금 안 보여요. 네. 네. 자, 지금 하나씩 보시죠. 네. 우선 어제 김문수 후보가 강원도를 왜 갔을까 봤더니 강원도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KBS 춘천에서 네. 강원 지역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5월 27일자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분해서 또 지어놨어요. 네. 우선 전체 여론 2,000명 샘플로 해서 강원도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1대 41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네. 저게 보통은 전국 단위는 1000샘플이죠. 네. 1000샘플에서 뭐 강원도는 강원 제주하고 묶어가지고 네. 100샘플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전국 단위 선거로는 강원도의 정확한 표심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딱 강원도만 2000샘플이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상으로는 두 후보가 41대 41 동률이 난 거죠. 동률. 그러니까 영서 북부권과 영서 남부권에서 다 네. 영서 북부권은 동률, 40대 40. 그리고 영서 남부권은 43대 38로 네. 나왔고요. 영동권에서 그나마 38대 48대 45로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김문수 후보가 영서를 가지 않고 영동을 갔다는 것은 자기 유리한 데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네. 유리한 지역을 더 표를 좀 다지어 놓자라고 하는 판단인 것 같죠. 네. 영동이 어디냐 보시면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입니다. 네. 이 지역을 간 거예요. 자기 유리한 지역에. 그러니까 자기 텃밭 따지러 간 겁니다. 근데 강원도를 간 것은 이해가 되죠. 41대 41이기 때문에 저기서 지면은 강원도에서 지면 큰일 난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데 가는 거예요. 네. 영서 남부는 춘천이 아니고 영서 남부는 원주입니다. 원주. 영서 춘천은 영서 북부고요. 그러니까 이제 춘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0대 40 동률. 네. 원주권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위를 지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서 북부권도 이제 춘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촌 지역입니다. 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국힘당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네. 네, 그런 곳인데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지금 동률이 나왔어요. 동률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지난 대선 때하고는 강원도 표심도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더 앞설 것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부산을 한번 보죠. 부산은 그나마 지금 김문수가 미세하게 앞서 있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 있습니다. 43.1 대 42.3으로. 저거는 그러니까 어느가 앞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차 범위니까. 박빙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초경합으로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부산도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기가 무서운 데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 TK를 거쳐서 지금 부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더 압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나마 이제 3권역에서 이 빨갛게 표시된 여기서만 김문수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3권역이 어디냐 봤더니 해운대 금정기장입니다. 네. 여기서만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해운대는 이제 부산의 강남구로 보시면 되고요. 네. 금정구가 워낙 또 부산의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장이 있잖아요. 3권역에. 이 기장군에 있는 분과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네. 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기장에는 대충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가 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은 뭐 사람들 일본어를 그 선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 마시는데 남한 사람들은 네. 완전히 세뇌가 네. 이재명은 완전 뺄개이고 저는 가면 뭐 완전 나를 망한다 이런 걸 막 세뇌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솔직히 말 잘 안 믿기더라는 그런 말 잘 안 들으려는 어쨌든 이재명은 별개이고 저걸 나를 맡기면 안 됐다 하는 걸 그런 걸 상당히 인식을 가지는 것 같다고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충분히 설명도 좀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참 많이 나아졌다 일본 그 이번에 그 계엄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는 그 뭐라 생각해? 정말로 이게 국민들이 잘못해가지고 제목으로 하려고 계엄을 했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까지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쪽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얼마나 몸살게 해시면 윤석열을 그리 했겠는가.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 조금 그래도 머리 튀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냥, 그래, 이렇다 저렇다 저번보다는 좀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위원장님 또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48년생인데, 뭐, 우리 또래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뭐, 한 70살 먹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 내가 보기에. 카톡은 없지 않고, 그런 건 뭐,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진짜 이게 뭐, 이즘에 도둑놈이고, 벨게이고, 저는 뭐, 몇 그러면 안 된다니, 뭐, 그런 카톡을 뭐, 많이 보내고 이러죠. 그런 걸 난 보도 안 하면 그냥 뭐, 넘새보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분위기는 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3권역에 있는 기장 있는 사람들도 그 바뀌고 3권역을 제외하고는 다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가 다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1권역에서는 45대 41. 북부 4구, 강서구 4상. 2권역 4, 그렇죠. 네. 2권역 동래, 남구, 연제구, 수영구에서도 0.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권역은 네. 0.5%포인트 김문수 후보가 앞섰군요. 이게 네. 다 박빙입니다, 지금. 네, 저기 중구 저런 데가 뭐 되게 보수적인 데죠. 부산 부산에. 진구, 영도구 이런 데. 네. 네. 국힘 강세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부산은 지금 초경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보면 하루 만에 부산 민심은 바로 또 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안심을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황금 주말 유세 마지막 날을 부산에서 오늘 보낸 것 같습니다. 부산이 네. 박빙이라는 의미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내려간 거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텃밭 따지기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울산 보시겠습니다. 네. 울산. 네, 이제 부산 봤으니까 울산 봅니다. 네. 울산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최근 조사에서 나왔군요. 네. 5월 26일 발표된 여론조사고요. 부산일보와 KSOI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44.3대 41%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좀 오차 범위니까 뭐 네. 저기도 아주 뭐 경합으로. 경합 지역이죠. 근데 이제 울산에서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오차 범위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를 저렇게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난 대선 때하고는 많이 민심이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산 중구 같은 경우가 김문수 후보가 약간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네. 울주구는 이제 군 지역이다 보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역시 약간 미세하게 앞섭니다. 나머지 북구, 남구, 동구 다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경남권을 보시겠습니다. 경남권은 김문수 후보가 네, 경남은 뭐 경북만큼이나 사실 좀 보수적인 곳이죠. 다 네. 농촌 지역들이 많아서. 네. 네. 보시면 김문수 후보 48.8, 이재명 후보 39.3인데 네. 경남에서도 동부권이 있습니다. 동부권이 어디냐면 김해와 양산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네. 나머지 지역에서는 창원권, 서부권, 남부권 다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군요. 네. 그러니까 경남, 이제 부산, 울산은 이제 그 김문수 해볼만 후보한테는 하고요. 네. 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경남권은 그나마 좀 김문수 후보한테는 좀 유리한 곳으로 네. 그렇게 보이는군요.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내일 경남권으로 한번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보죠. 경기는 47.8대 36.9로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 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전 지역에서 다 앞서는데 특히 동부권 있죠. 성남, 이거 이제 성남시장을 했으니 그런가요? 남양주, 광주 이런데 이런 데는 50%가 넘네요. 50%가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서부권도 크게 앞서고 있고요. 남부권, 서남권도 여전히 40%대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좀 의정부를 갔죠. 네. 의정부가 지금 보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의정부, 양주, 포천 저쪽은 국힘당 텃밭인데 네. 저기서도 지금 밀리네요. 좀 밀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의정부 쪽을 오늘 좀 간 것 같아요. 네. 서부권이 보니까 39.4 네. 이재명 후보한테 크게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경기도가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보죠, 인천. 인천 보니까 46.2대 38.8로 이재명 후보가 역시 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전 지역에서 다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보면 뭐 미추홀 이런 데 윤상현 지역구잖아요. 네. 이런 데도 지금 다 밀리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네. 계양이 여기 뭐 지역군이가 다 있는데. 네. 지난번에는 이제 인천일보에서는 거의 뭐 1% 미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신승을 했는데 이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뭐 그 인천에서도 제법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여론조사가 이제 사실 이제 거의 굳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충북 지역은 KBS 청주가 어제 우리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네. 충북을 갔다 왔는데 KBS 청주가 한길 리서치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5월 26일에 발표된 거고요. 충북 지역을 이제 다 여론조사를 한 건데 역시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8로 이재명 후보가 역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남부권에서만 좀 이재명 후보가 좀 밀리고 있는데 중남부권은 이제 다 군 지역입니다. 네. 네, 농촌 지역이다 그래요. 보니까 좀 국민의힘에서 약간 더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요. 박덕흠 의원의 이제 그 거의 뭐 그렇죠. 아성이나 옥천. 다름없는 그 동네들이 영동, 옥천 이런데. 네. 자, 그런데 충북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한테 진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충북은 충남하고 달리 민주당의 약간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충북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넉넉하게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청주를 갔잖아요. 네. 청주가 지금 보니까 네. 앞서고 있군요. 네. 청주권이. 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후보들이 이제 어디를 가는지를 또 보면은 네. 그 전략 지역들을 아마 선택을 할 것이고 이제 그것도 상징성도 좀 내일은 좀 있습니다. 네. 어디서 마무리? 대체로 서울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극우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본 결과 사실상 극우 유튜버들도 뭐 오늘 김상진도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판을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앞에 4자가 보이느냐 4자가 보이는 패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3자가 보이는 패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상 이제 4자가 보이는 패배를 하면 그래도 젖잘싸 얘기를
해볼 수 지금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40%를 넘기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그런데 4자가 안 보이고 앞에 3자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건 뭐 참패로 사실상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국힘당 내에서 정치적인 미래가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당선보다는 젖잘싸를 목표로 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 젖잘싸로 가려고 그러면은 네. 이 표차가 이렇게 크지 않아야 되는데 네. 너무 커버리면은 네. 그냥 망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내일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군요. 네. 여의도를 마지막으로 7시에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메시지로 네. 7시에 여의도 공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직 마지막 유세 일정이 아직 안 나온 것 나왔습니다. 같아요. 예, 이준석은 대구에 가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 지금 김문수 후보는 지금 어디를 골라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후보는 또 대구에서 그 첫 유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에 또간짠이 좀 그럴 거고 김문수 후보도 어차피 좀 서울에서 네. 예를 들면 뭐 자기 텃밭으로 불리는 이제 서초, 뭐 강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송파 그런 데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이재명 후보처럼 뭐 상징적으로 서울 도심에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서울이 아니고 만약에 부산이나 뭐 이런 데로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내일 일정이 나오면은 저희가 또 네.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